슬라이드 좀 올려주시고요. 공수처장님, 슬라이드 좀 봐주세요. 제가 대통령 체포 직전 3일 동안의 상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월 13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10조 해석이 논란이 됐습니다. 유상범 간사가 책임자 승낙 없이 군사비밀 장소에 강제로 들어가는 것이 적법한가 이렇게 물으니까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적법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하죠. 또 책임자 승낙 없이 영장을 집행하려는 시도를 막는 경호처 행위가 적법할 수 있나 이렇게 물으니까 그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 중에 한 분이 하시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법률 해석에 대해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 극도로 신중한 태도를 가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답변을 하니까 공수처가 한마디로 당시에 멘붕이 온 거예요. 다음 장이요. 그래서 다음 날인 1월 14일에 그 유명한 딱풀 공문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관절을 지키는 55 경비단장이 공수처 수사관들한테 협박당한 사건이죠. 이날 공수처가 55 경비단에 관저 문 열어줘라 이렇게 공문을 보냈어요. 그런데 답을 안 했죠. 그랬더니 공수처가 오후에 55 경비단장을 불렀습니다. 당시에 공수처는 이 경비단장이 수사 대상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던 상황인데 우리가 물어볼 게 있다 이런 식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공수처에 갔더니 도장을 갖고 오라 이렇게 압박을 한 겁니다. 본인이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협박으로 들렸겠죠. 아까 공수처장 답변한 입장과는 전혀 다르게 경비단장은 이 자리에서 경호처의 권한이 있지 제 도장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 번 답변을 했다고 해요. 근데 계속 압박해서 도장 가져오라 그러고 이 형식도 안 맞는 엉성한 문서에 그 도장을 찍은 겁니다. 심지어 경비단장이 직접 찍은 게 아니라 공수처 직원이 찍은 거라고 지금 얘기가 나왔어요. 맞죠? 공수처 직원이 찍은 거죠? 확인하셨어요?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 동석한 경찰 공무원이 55 경비단장 측으로부터 인장을 건네받아서 그 경비단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동석한 경찰은 그럼 어디 소속입니까? 경찰청 소속입니까? 아니면 공수처에 파견 나와 있는 분이에요? 저는 경찰청 소속 지금 국수본의 그 경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아니 대한민국 수사기관에 이런 일이 있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거 권위주의 시절에요. 수사기관에서 수사할 때 책상 위에 수갑 올려놓고 조사하던 거랑 그거보다 더한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전날 국회에서 이 법원행정처장 답변에 의해서 경호처 허가 없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인지를 하게 되고요. 위법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 경비단장 협박해가지고 이 공문 만든 거라고요. 공수처가 지금 이런 일을 벌였어요. 물론 이 공문에 대해서 행정안전부가 제대로 된 공문이 아니다 이렇게 확인을 해줬습니다. 내용 보세요. 다음 장이요. 바로 다음 날인 1월 15일에 대통령 체포합니다. 물론 경호처가 출입 승인해 준 적은 없습니다. 시간 잠깐 멈춰주시고요. 박종준 경호처장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제가 예전에도 여쭤봤는데 형사소송법 제110조에 따라서 관저에 영장 집행하려면 경호처 허가 필요한데 공수처에 출입 허가해 준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확실히 없나요? 예, 없습니다. 지금 공수처장께 하실 말씀 있어요 혹시? 이 자리에서? 별도로 드릴 말씀. 예, 좋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공수처는 출범 초기에 인권 친화 기관이 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던 기관입니다. 대통령 체포 직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접견 금지했죠. 서신도 금지시켰죠. 가족 면회하는 것도 불허하겠다 이렇게 했죠. 거기다가 조사한다고 대통령 강제 구인까지 시도를 했습니다. 2025년 대한민국에 어떤 수사기관이 이렇게 강압적인 행태를 보입니까? 그리고 현직 대통령한테도 이런 식으로 하는데 다른 피의자 참고인들한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래놓고 공수처는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한 날에요. 소고기 와인 파티 벌였습니다. 그 당시에 공수처의 부당한 수사에 항의하면서 분신 시도했던 시민이 사경에 매고 있던 상황입니다. 그게 아니라도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이 지금 거기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해놓고 마음이 무겁지 않습니까? 그걸 직원들이랑 자축하는 게 맞아요? 여기까지 하고요.
오전에 자료 제출 요청했던 거 아직 답변이 안 왔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의원님의 그 일방적인 얘기에 대해서 한 2분 정도 답변할 수 네.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말씀하십시오. 예. 지금 굉장히 이때까지 지금 반복적으로 얘기된 부분인데 간단히 소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체포영장의 집행과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 지금 법조인이라면 다 당연히 그렇게 해석하는 당연한 조항입니다. 그 당연한 조항을 체포영장의 확인적인 의미에서 기재하였고요. 저 공수처장은 그 체포영장의 집행에 있어서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그 해석을 달리하거나 뭐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55 경비단장의 그 지금 승인 그 공문을 그 체포영장 2차 체포영장의 집행일 하루 전에 왜 받았느냐? 지금 55 경비단장이 허가를 받은 건 경호처법에 의한 승낙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 문구를 지금 의원님도 정확하게 보실 건데 군사기지법상에 우리는 승인을 한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 지금 2차 그 체포영장의 집행과 관련돼서 불상사를 막아야 된다는 그런 절박한 심정에서 55 경비단장은 체포영장의 집행에 대해서 방해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확인하고 그렇게 된다면은 군인들이 반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유혈 사태를 방지할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보았고 또 그런 부분들이 사실 이번 체포영장 집행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정당한 공문서고 그다음에 그 긴박한 시간 속에서 저희들이 그런 문서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신청한 서류에다가 첨부 형태로 했는데 그 어떻게 공수처장이 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그 절박한 순간에 얼마나 저런 문서까지 만들면서 성낙을 받으려고 했는지 그 노고의 어떤 치사 대상이 될 수 있지. 그것이 문서를 갖다가 딱풀 공문이라 하는 그런 비하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은 55 경비단장의 그 성낙 문서가 군사기지법상 출입을 허가한다라는 그런 명확한 문구로 되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1월 15일 날 구속영장을 청구한 날 17일입니다. 17일 날 저녁 모임을 했습니다. 엄주한 게 아닙니다. 1월 17일이면은 저희들이 이제 수사기획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속영장 실질신문을 위해서 그때 50여 장이 넘는 PPT를 만들어 저녁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노고로운 행위를 해야 되는 우리 부하 직원들을 격려해야 됩니다. 그런 저희들 직원들한테 밥 한 끼 못 사주고 그다음에 제가 와인 한 잔 따라준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느라 제대로 술을 마시지도 못하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그러한 부하 직원들을 격려하는 자리에 대해서 이야기 좀 들어봐요. 한치의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자, 2분에 걸쳐 가지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 말씀드렸습니다. 자, 조용하세요. 의원님 말씀하시죠. 제가 말이 안 되는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예. 자, 아니 제가 법률적으로 설명드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자, 차장님, 소지가 있다면 알겠습니다. 말씀드리. 자, 한기호님, 청춘을 해보겠습니까? 자, 국가가 누란 위기에 있을 때 공수처가 완결체가 아님에도 작은 조직으로서 정무적 판단으로 그 어려운 일을 극복한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강한 신념과 의지를 가지고 말씀하십시오. 자,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용해인 의원 말씀해 주시죠. 우리 자료 요구나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제가 두 번이나 얘기했는데 아직도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자료가 큰 문제가